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한국 속담 중 하나인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말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 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와 기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마 완전히 다를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긍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목소리도 밝고 경쾌해집니다. 반면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말투도 날카로워지거나 무뚝뚝해지는 경향이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언어적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언어를 통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죠. 특히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항상 실패해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과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유나 비유도 우리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승패의 관점에서 바라볼 테고,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정과 경험에 더 가치를 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인지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구조화합니다. 특정 단어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그에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항상 실수만 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그런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많은 성공한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건설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을 때 나는 정말 멍청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번에는 준비가 부족했어,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더 건설적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피어-오프 가설이라는 유명한 언어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언어에는 우리 한국어에 없는 감정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어의 사우다지는 깊은 향수와 그리움, 무언가 영원히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일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이 감정이 더 세밀하게 인식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은 우리의 심리 상태와 마음가짐을 반영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마음의 그림자가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조건문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면 같은 표현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운동을 시작할 거야. 돈을 더 모으면 여행을 갈 거야.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에 자신의 행복과 목표를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한 걸음 나아갈 거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현재 지향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책임감의 측면에서도 언어 사용은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책임감과 태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해석하는 방식도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일부러 나를 무시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마 바빠서 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대인관계 패턴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면의 대화, 즉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행복감과 성취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 기술의 향상을 넘어 우리의 심리적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마음의 관계를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언어 패턴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특히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표현이나 자기 비하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것을 더 건설적이고 균형 잡힌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감사와 긍정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더 많이 사용해 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말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세요. 우리의 말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마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부모, 교사, 리더 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넷째, 듣는 기술을 향상시키세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말하기만큼 듣기에도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확하고 정직한 소통을 추구하세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라는 속담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형성한다는 이 순환적 관계를 이해하면 언어를 더 의식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언어 습관을 새롭게 바라보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